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는 미국과 스위스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 들여와 병입,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등의 최종 단계 공정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위탁 생산 계약으로 한국의 백신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 공급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백신은 기계약된 일정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탁 생산 계기로 추가로 국내 공급이 확정된 모더나 백신 물량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백신 도입 계약과 백신 위탁 생산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백신 위탁 생산이 국내 백신 도입으로 연결된다는 어떠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향후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 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한국이 모더나와 이미 계약한 다른 나라보다 앞순위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보다 앞서 계약한 나라들로부터의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백신 위탁 생산국이란 이점을 활용해 백신 개발사와 구매 계약에서 유리한 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위탁 생산이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으로 연결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 삼성의 희생으로 얻은 성과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조짐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담당하게 될 모더나 위탁 생산은 원액 생산에 비해서 수익성도 낮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더나는 국내 녹십자, 셀트리온 등 국내의 여러 제약 바이오 회사에도 완제 생산을 의뢰했지만 불발된 것엔 이러한 속사정도 한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손을 잡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삼성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높은 바이오 시밀러 기술과 뛰어난 의약품 생산 환경을 감안할 때 완제품의 최종 단계 공정을 맡는 것은 삼성으로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의약품 복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기술입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의 핵심인 원료 의약품 생산은 스위스의 론자가 맡고 있습니다. 론자는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입니다. 결국 삼성은 경쟁사에게 알맹이를 빼앗기고 껍데기인 포장만 담당하는 셈입니다. 물론 의약품인 만큼 원액을 병에 주입하는 이 과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갖춘 삼성이 소규모 설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병입과 라벨 단계만 담당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맺은 계약은 모더나의 mRNA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한 뒤에 밀봉하는 완제 의약품 공정에 한정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이 삼성과 모더나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에 대해 한국이 의약품 글로벌 생산 기지 허브로 발돋움했다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완제 의약품 생산 공정 참여를 시작으로 원액 생산 공정까지 삼성이 맡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바이오 업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론자의 계약 조건이 걸림돌입니다. 두 회사는 10년간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2030년 이전에는 특허 침해와 기술 유출 문제로 모더나가 다른 기업과 가장 중요한 원액 위탁 생산 계약은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창궐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의약품 생산 기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재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두 가지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백신 스와프 체결, 즉 미국이 여유분 백신을 나눠주면 한국이 후에 이를 되갚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헛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국내 여론 호도용으로 만들어낸 의심이 짙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의 백신 지원은 백신 스와프 개념이 아닌 바이든이 한미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고안한 것입니다. 물론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그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바이든은 이들 한국 대기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듭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될 백신 공급은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국이 백신 글로벌 생산기지 운운한 것도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 내용엔 미비점이 많습니다.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이 사실상 생산 하청 기지가 되는 수모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K방역, K백신, K주사기 운운하며 착각과 오만에 빠져 초기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진 대가로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국군 55만 명의 백신 제공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거둔 양 벌써부터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의 행태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 나쁜 버릇을 못 버린 모습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